새벽의 조용한 방 안은 모두가 잠든 듯 고요하지만 그 정막을 깨는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오면 누구라도 놀라게 됩니다. 다리가 순간적으로 돌처럼 굳어버리고 심장까지 쿵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증에 잠결에 깜짝 놀라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움켜쥐는 순간도 있죠. 이런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그 당혹스러움을 압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단순히 근육이 놀라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경고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어가며 몸의 작은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도 어느 순간 걱정이 되고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작은 통증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몸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이 신호를 놓치는 바람에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통증 해설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몸의 언어를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다리에 당기는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놀란 정도였고 다음 날이면 괜찮아져서 별일 아닌 줄 알았다 하시더군요. 그러나 통증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두 다리가 동시에 굳어버려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식은 땀을 흘리며 새벽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침이 돼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결국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다리 깊은 곳에 혈액 흐름이 점점 좁아져 가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만약 그 상태로 며칠만 더 지나갔다면 훨씬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기에 발견된 덕분에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지만 본인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몸이 신호를 보냈을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작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은 우리의 몫이죠.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매우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배경을 이해하면 몸의 변화를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활동 변화가 큰 요인이 됩니다. 평소에 걷는 양이 적던 분이 손주와 하루 종일 놀아주거나 오랜만에 산책을 조금 무리해서 하거나 계단을 여러 번 오르내리면 근육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밤에 경직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적응하기를 원하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일을 시키면 근육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래 쉬었던 자동차를 갑자기 최고 속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처럼 근육도 적절한 준비 없이 과부하가 걸리면 통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목이 말라도 물을 찾지만 나이가 들면 물 생각이 잘 나지 않아 하루 종일 한두 잔만 마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몸속의 균형은 생각보다 아주 섬세하게 유지됩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근육은 경직되고 이완되지 못해 밤에 쥐가 생기기 쉬워지죠. 특히 여름철에는 실내에서만 지내다가 갑자기 더운 바깥 공기를 만나면 몸이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당황하며 다리에 통증을 일으키곤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분들, 다리를 자주 꼬는 분들, 일하는 방식상 오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다리로 내려가는 흐름이 약해집니다. 발끝이 자주 저리고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붓는다면 이는 이미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물 변화도 절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약은 몸속 균형을 미묘하게 바꾸기 때문에 새로 복용을 시작하거나 용량이 바뀌면 밤중에 근육이 놀라 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몸이 민감한 분들은 약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약을 바꾼 뒤부터 이상하다 느껴지면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채로 오래 누워 있으면 종아리가 늘어난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가 새벽에 갑자기 수축하며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발을 아래로 눌러 더 큰 경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매일 이런 자세로 자고 있다면 몸은 계속 반복되는 긴장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신경이 반응하는 속도도 조금씩 느려지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별일 아니던 일도 이제는 더 쉽게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우리 몸이 나이를 먹어가며 겪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아프고 부어오른다면 몸속의 흐름이 한쪽에서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 바로 살펴봐야 합니다. 쥐가 풀린 뒤에도 하루 이상 통증이 계속된다면 근육이나 신경이 손상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는 것 역시 혈류가 갑작스레 차단되었을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입니다. 쥐가 나는 순간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척추나 신경계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 더 늦지 않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쥐가 났을 때는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입술 주변을 단단히 눌러 보세요. 몸은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신호가 잠시 분산되며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쭉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면 근육이 서서히 풀리며 통증이 완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긴장을 풀어가며 당겨야 합니다. 손에 따뜻한 온기를 이용해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면 근육이 따뜻해지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아리 뒤쪽에서 가장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짧게 여러 번 눌러주는 것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약한 열의 찜질팩을 다리에 얹으면 근육이 이완되며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라면 다리를 부드럽게 교차시켜 잠시 유지해 보세요. 이 자세는 하체에 적절한 압박을 주면서 굳었던 근육이 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안한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끝이 자연스럽게 위로 향하도록 작은 쿠션을 발 아래에 두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다리를 가볍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몇 분만 해 주어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에 한 번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움직여 주세요. 약을 바꾼 뒤부터 쥐가 잦아졌다면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가 차가워지면 근육이 더 쉽게 경직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샤워나 족욕은 몸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 밤사이 통증을 줄여줍니다. 몸은 항상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 신호를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신호를 제때 알아채면 문제는 훨씬 쉽게 해결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관심과 실천들이 쌓이면 밤마다 반복되는 통증에서 벗어나 훨씬 편안한 하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가까운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을 더욱 평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